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권호석입니다. 자, 커말 2급 필기 컴퓨터 일반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인터넷 서비스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전 시간 TCP/IP 배우셨죠? TCP/IP. 자,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 규약인 TCP/IP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TCP/IP도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만은 이런 네트워크 장비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를 통해서 큰 개념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터넷을 사용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어떤 일이죠? 첫 번째는 일단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네트워크 장치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일단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06이라든지 모뎀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이제 선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드웨어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네트워크를 하기 위한 장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장치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TCP/IP라는 프로토콜, 자,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물론 TCP/IP 외에 여러 가지들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TCP/I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TCP/IP에는 인터넷 주소라는 개념도 있었고요, 서브넷 마스크라는 개념도 있었고요, 뭐 게이트웨이, 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TCP/IP를 설정한다는 것은, 자, 이것은 하나의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설정을 해야만 또 인터넷을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인터넷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설정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인터넷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냐면은 자료를 검색하는 거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파일을 전송하고요. 자, 원격으로 다른 컴퓨터에 접속을 하고요. 또 서로 간에 채팅도 할 수 있죠. 자, 이런 인터넷 여러가지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인터넷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징들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하드웨어적으로 연결을 하려면은 어떤 장치들이 필요한지 그 장치들의 각각의 역할들을 이번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서비스의 종류 말씀드리기 전에 자, 인터넷의 특징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자, 특징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인터넷은 어느 누구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꼭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처음에는 군사 목적으로 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 국방성에서 알파넷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인터넷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군사 목적으로 해서 각 지역에 있는 컴퓨터들을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한쪽이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파괴가 된다 하더라도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공유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뭐 군사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자, 전 세계 대부분의 통신망들이 서로 연결된 최대의 네트워크를 인터넷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TCP/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개방형 구조죠. 개방형. 자, 어느 누구나 네트워크망이 있으면은 연결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서비스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어떤 겁니까? 자, 웹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웹브라우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자, 웹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서 텍스트라든지 그림, 소리, 동영상, 자, 이런 것들을 멀티미디어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멀티미디어 자료를 검색하는 것을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죠. 자, 그것을 이름을 www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HTTP 서비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주소를 입력할 때 앞부분에 www라고 들어갔죠. 자, 그와 같은 이유로 해서 이제 그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http //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주소가 입력이 되잖아요. 그죠? 검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뭐 기사포스트에 이제 웹서버가 있고요.
여러분들 댁에서 강의를 들으실 때는 일단 웹브라우저가 있어야겠죠. 웹브라우저를 설치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인하고 그리고 강의를 클릭을 해서 웹서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www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웹브라우저의 종류. 자, 웹브라우저의 종류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소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익스플로러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모자이크라든지 넷스케이프, 크롬, 파이어폭스, 그리고 오페라 이런 것들을 이제 웹브라우저의 종류 중에 한 가지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텔넷. 자, 텔넷은요, 컴퓨터 통신망상에 다른 컴퓨터에 로그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 혹은 서비스다. 자, 프로토콜이나 서비스나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댁에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마치 여러분들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원격 접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텔레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자, FTP도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고 있죠. 자, F가 파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파일을 송수신할 때 사용이 되는 서비스가 FTP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우편 관련해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인터넷을 통하여 사용자끼리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서비스다. 자, 인터넷상에서 편지를 주고받는 서비스가 이제 전자우편이 되는 겁니다. 시험에는 이제 구성, 특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헤더라는 부분이 있고요. 헤더, 머리 부분이 있고요. 본문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시험에는 헤더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헤더가 어떤 부분을 헤더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메일을 쓸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메일 쓸 때 받는 사람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참조, 수문 참조, 그리고 보내는 사람, 제목, 그리고 파일 첨부, 자,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자, 이게 헤더가 되는 거고요. 자, 본문은 말 그대로 메일 내용입니다. 자, 내용 부분을 본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보내는 사람의 주소, 받는 사람의 주소, 당연히 여러분도 아실 거고요. 자, 참조라는 것은 자, 원칙적으로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 이 두 사람만 정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받는 사람 외에 이 메일의 내용을 또 참고로 해서 볼 사람, 같이 볼 사람을 참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조 부분에 이제 메일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이 사람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상급자를 참조로 해서 포함을 시켜서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있죠. 자, 그 다음 수문 참조는 말 그대로 참조인데 수문 참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받는 사람이 참조로 지정을 했을 때는 알 수 있는데요. 수문 참조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람은 받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 외에 참조도 넣을 수도 있고 수문 참조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 그리고 파일 첨부 이런 거 당연히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헤더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전자우편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하죠. 전자우편은요, 아스키 코드를 이용을 합니다. 아스키 코드의 특징 기억나십니까? 자, 주로 PC용으로 이용이 되고 통신, 제어용으로 이용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아스키 코드가 전자우편하고 관련됐다. 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전자우편 주소는요, 형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 사용자, 그리고 골뱅이 기호 나오고요. 뒤에 호스트 주소, 한마디로 그 사이트의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사 퍼스트 해서 골뱅이 하고 뒷부분에 네이버.com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은 이게 전자우편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보내기, 받기, 첨부, 전달, 답장 이런 기능들이 있죠. 여러분들 메일을 자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전달 같은 경우에는 받은 메일을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전달을 할 때 전달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메일 기능 중에 한 가지 있죠. 자, 답장은 받은 메일을 받은 메일에 대한 응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요. 자,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전자우편 프로토콜. 자, 전자우편이라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약속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프로토콜 이름이 영문약어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도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좀 암기하기 쉽도록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라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자, 이게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자, 메일을 보내게 되면은, 만일 네이버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메일 계정을 이용을 해서 메일을 발송을 해요. 그러면은 메일 서버에 전달이 되겠죠. 이것은 네이버가 되는 겁니다. 자, 네이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메일 서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컴퓨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메일을 작성을 해서 전송을 하잖아요. 그럼 전송을 하게 되면은 SMT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일단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SMTP. 그래서 SMTP는요, 송신 프로토콜이에요. 송신. 그러니까 전송할 때 필요한 프로토콜이에요. 보낼 때는 SMTP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S자. 자, 보세요. 자, S자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S, 송. 자, 시옷을 생각을 하시고 S자를 기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좀 암기하기 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SMTP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송을 하고요. 그러면은, 자, 네이버 계정을 이용해서 보냈다. 근데 받는 사람은 다음이다. 그러면은, 자, 네이버에 저장되어 있는 메일 내용이 또 다음 메일 서버로 이동이 돼야겠죠. 자, 그때 SMT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또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MTP는 송신하고 전송할 때 필요한 프로토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상대방 클라이언트, 상대방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다음에 접속을 해서 메일을 가지고 와야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낼 때는 SMTP로 보내고요. 받을 때는 POP3라는 이제 프로토콜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낼 때는 SMTP, 받을 때는 POP3, 수신은 POP3가 되는 거예요. 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송신은 SMTP, 받을 때는 수신할 때는 POP3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POP3하고 비슷한 것이 IMAP라는 프로토콜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수신 프로토콜인데요. 같이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MIM이라는 또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여기서 M이 뜻하는 것이 멀티입니다. 멀티. 그래서 멀티미디어 메일을 주고받을 때 필요한 프로토콜이 MIME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IM을 잘 보시면은 IM이 인터넷 메일의 약어입니다. 인터넷 메일. 그래서 멀티미디어 메일을 서로 주고받을 때 필요한 프로토콜이에요. 자, 시험에 쉽게 출제가 된다라면은 전자우편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토콜을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조금 어렵게 나온다라면은 프로토콜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나옵니다.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 익스플로러처럼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웹브라우저가 아닌 것은, 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모자익, 오페라, 파이어폭스, 종류만 아시면 되고요. 이 세 가지는 웹브라우저의 종류가 맞습니다. 맞는데 안드로이드는 아니죠. 안드로이드가 뭐죠? 안드로이드는 주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는 운영체제예요. 운영체제. 모바일 운영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윈도우즈 7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윈도우즈 7은 컴퓨터용 운영체제가 되는 것이고요. 모바일, 스마트폰에는 이제 모바일용 운영체제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드로이드란 얘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운영체제가 되는 것이지 익스플로러와 같은 웹브라우저가 아닙니다. 주의를 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윈도우즈 7을 설치를 하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자동 설치가 되죠. 같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하고 웹브라우저하고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이제 안드로이드가 이제 운영체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4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주의를 하십시오. 자, 다음 중 인터넷 웹브라우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의 자료를 따로 저장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다시 그 자료를 접근하려고 할 때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고 저장한 자료를 활용해서 빠르게 보여주는 기능을 쿠키라고 한다. 이거 설명 틀렸습니다. 자, 쿠키가 아니고요. 캐싱이라는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캐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캐싱. 자, 우리 캐시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캐시 메모리. 자, 캐시 메모리가 하는 역할이 뭐죠? 자, CPU가 있고요. 그리고 주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주기획장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캐시 메모리가 없다라면 항상 CPU는요, 필요로 하는 데이터와 명령어를 주기획장치에 가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CPU 같은 경우에는 고속이고요. 주기획장치는 CPU에 비해서는 이제 저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속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성능이 저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의 메모리를 중간에 두는 겁니다. 고속의 메모리 두고요. CPU는요, 이제 주기획장치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와 그 파일들을 캐시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을 해서 CPU는 주기획장치까지 가지 않고 캐시 메모리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이게 캐시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캐싱에 대한 개념을 이제 1번에서 설명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의 자료를 따로 저장하고, 그냥 캐시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그 자료에 접근하려고 할 때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기획장치에 접속하지 않고 저장한 자료를 활용해서 빠르게 보여주는 기능을 캐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캐싱. 그래서 컴퓨터 내부에도 캐시의 개념이 있고 인터넷에서도 이제 캐시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캐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쿠키라는 것은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할 때 사용자들의 정보들을 따로 저장하는 것을 쿠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쿠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동 로그인을 이제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쿠키에 대해 설명을 할 때는 뭐 사용자 정보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설명 같지만은 다르다는 것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2번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동영상이나 소리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자,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를 설치를 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을 하다 보면은 최초에는 자, 플래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줘야 돼요. 플래시 프로그램. 자, 최초에 윈도우즈 7을 설치를 하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다 보면은 플래시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래시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플래시를 이용한 동영상이라든지 소리라든지 각종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플래시 기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래시만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플래시로 만들어진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이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3번 웹브라우저를 처음 실행시킨 후부터 종료 전까지 사용자가 방문했던 웹사이트의 주소들을 순서대로 기억하여 보존하는 기능을 히스토리라고 한다. 자, 용어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당 웹사이트의 주소를 목록 형태로 저장해 두는 것을 즐겨찾기라고 한다. 자, 즐겨찾기로 등록해 두면은 사이트 접속이 쉽죠. 그래서 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우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제 쭉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1번에 보시면은 16비트의 유니코드를 이용한다 라고 했는데 아니죠. 아스키 코드, 7비트의 아스키 코드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키 코드의 특징, 자, 통신에 이용이 되고 PC에 이용이 된다라는 것만, 특징만 알고 계시면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다음 중 전자우편 헤더, 자, 헤더의 구성에 속하지 않는 것은 생각해 보시면은 되겠죠.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받는 사람, 그러니까 발신자 주소가 보내는 사람이고요. 받는 사람 주소도 포함이 되고요. 자, 참조, 주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수문 참조도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편지 제목도 헤더에 포함이 되고요. 자, 그다음 전달. 자, 전달은 전자우편의 이제 기능이죠. 뭐 답장이라든지 전달 이런 것들은 기능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중 인터넷 메일과 관련성이 가장 적은 프로토콜은 MIME, POP3, IMAP. 자, 이것은 둘 다 수신용이고요. MIME, 여기서 IM은 인터넷 메일의 약어고요. M이 뜻하는 것이 멀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메일을 주고받을 때 그때 쓰는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SNMP, 자, 뭐 비슷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N이 뜻하는 것이 네트워크를 뜻하는 건데요.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간이망 관리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설명 어렵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메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주 한글 윈도우즈에서 전자우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나머지는 읽어주시면 되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편지를 받을 때는 SMTP 서버를 이용하고, 자, SMTP하고 팝3하고 여러분들 혼란 느낄 수가 있는데, 항상 메일을 보낸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십시오. 메일을 보낸다. 자, 이게 송신이죠. 송신. 자, CO 생각을 하시고 SMTP 생각하십시오. SMTP. 자, 보낼 때는 SMTP, 받을 때는 그럼 반대로 팝3가 되겠죠. 팝3. 근데 여기서는 편지를 받을 때 수신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SMTP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반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중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 IRC. IRC는요, 인터넷 채팅을 IRC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채팅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설명이 게시판과 같은 역할을 하며 공통된 주제에 대하여 정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서비스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유즈넷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유즈넷. 그래서 게시판이라는 설명이 나오면은 유즈넷 생각을 하시면 되고, 채팅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IRC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장비를 그림을 통해서 개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회사에 보시면은 각각의 컴퓨터가 어떤 장치에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댁에 컴퓨터가 만일 2대 이상이다. 그랬을 때는 또 다른 장치에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는 06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06이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허브라는 이름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허브를 이용을 했는데요. 06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망, 여러분들이 뭐 집이 되었던, 회사가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각각의 컴퓨터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허브라는 장치가 있어요. 허브. 자, 이런 허브를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망이 구성이 되는데요. 그것을 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크기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 다른데요. 소규모 근거리 통신망을 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자, 근거리 통신망. 그러니까 건물 하나 정도의 단위 통신망을 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허브를 통해서 랜을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B라는 회사에서도 허브를 이용해서 랜이라고 구축을 했습니다. 그럼 이 랜과 랜을 서로 연결할 필요성도 있겠죠. 자, 연결할 때 다리처럼 이렇게 연결한다고 해서 브릿지라고 합니다. 브릿지. 자, 그리고 자, 멀리 있는 컴퓨터, 만일 A라는 회사에 있는 이제 허브하고요,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가 또 한 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것을 또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선으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호라는 것은요, 거리에 따라서 감소의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선이잖아요. 그죠? 물리적인 선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이 되면은 멀면 멀수록 신호가 처음 신호보다는 약해지죠. 신호가 이래 전송이 되다가 점점 좀 약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호가 이제 감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증폭할 수 있는 리피터라는 장치가 또 중간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터넷망하고요,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라우터라는 장비가 필요해요. 자, 라우터나 뭐 게이트웨이나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게이트웨이는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자, 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의 랜에서 외부 인터넷망하고 연결하기 위한 문, 그것을 게이트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라우터나 게이트웨이나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장치에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허브는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죠. 자, 허브라는 의미가 바퀴의 뭐 중심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를 보시면은 이렇게 중심이 있죠. 자, 이 중심이 허브가 하는 역할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컴퓨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양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허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더미 허브가 있고요, 스위칭 허브가 있어요. 자, 더미의 뜻만 아시면 되는데요. 자, 더미는 인체 모형, 또 다른 말로 멍청이, 자, 이런 의미가 있죠. 더미라는 의미가. 그래서 더미 허브는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스위칭 허브가 좀 똑똑한 허브입니다. 자, 개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회사에 자, 5대의 컴퓨터가 허브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더미 허브로 많이 연결했다. 더미 허브로 연결하게 되면은, 자, 이 인터넷 망이요. 100메가인데, 어떻게 되냐면은, 100메가를 5대가 되기 때문에 5로 나누어서 20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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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메가의 속도로 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요. 만일 스위칭 허브로 해서 연결을 했다. 그러면 각각의 컴퓨터가 다 100메가, 그냥 최대 속도로, 최대 대역폭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좋은 겁니까? 당연히 스위칭 허브가 좋겠죠. 자, 더미 허브는 지금 현재 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리피터. 자, 리피터는 장거리 전송할 때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증폭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호를 재생하고요. 출력 전압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브릿지는 랜과 랜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라우터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일단 연결을 하는 거죠. 연결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최선의 경로를 설정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라우터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설명드리면요. 자, 회사고요. 자, 이게 인터넷망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예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망에 접속을 하죠. 그때 접속을 할 때, 자, 문 역할을 하는 것이 게이트웨이고, 자, 그때 우리는 라우터라고 장비를 설치를 합니다. 그 라우터나 게이트웨이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라우터가 하는 역할이 다른 인터넷망하고요.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연결해주는 역할 외에 최선의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터넷 망 중에서 기사퍼스트 사이트에 컴퓨터에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기사퍼스트 사이트하고 여러분들의 컴퓨터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까? 다이렉트로 연결된 것은 아니죠. 분명히 분명히 여러 컴퓨터를 거쳐서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한다라면은 일단 라우터에 접근을 해야 되고요. 라우터에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또 그 인터넷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인터넷 회사를 통해서 또 어떤 그 회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에 의해서 기사퍼스트 사이트에 접속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경로가 최선의 경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최선의 경로를 설정해 주는 것이 라우터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게이트웨이는 뭐 라우터에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이 기능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 네트워크 사이를 결합하는 것을 게이트웨이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주로 랜에서 다른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보내거나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보내거나 받을 때 사용되는 통신 장비가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관문이죠. 한마디로 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뎀이란 장치가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데요. 자, 예전에 인터넷을 사용을 할 때는 전화선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전화선. 근데 지금은 디지털 회선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디지털. 컴퓨터는 디지털로 데이터가 이제 서로 이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선이 디지털 회선이면은 가장 좋죠. 신호도 디지털이고 선도 디지털이면 가장 빠릅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디지털 회선이 없고요. 보통 이제 전화선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전화선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선을 이용을 해서 인터넷을 연결했는데요. 그때는 모뎀이라는 장치가 별도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모뎀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이 모뎀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자, 잘 들으십시오. 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자, 1과 0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합니다. 그것을 디지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디지털을 전화선에 실어서 전송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선은 뭐죠? 음성을 전달하기 때문에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디지털을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야만 전화선에 실어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뎀이 하는 역할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에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변조라고 합니다. 신호를 바꿔주기 때문에 변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일단 전송이 되었어요. 도착이 되었습니다. 자, 도착된 컴퓨터도 디지털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줘야 돼요. 또 그게 모뎀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호를 변조하고 그 다음 다시 원래의 신호로 복조하는 그 역할이 모뎀이 하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자,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모뎀을 다른 말로 변복조 장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정의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암기할 거 없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컴퓨터 내부에 디지털 신호를 전화선을 통해서 전송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신호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변조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전화선을 통해서 전송된 아날로그 신호를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호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복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복조하는 것이 모뎀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네트워크 연결 장치와 관련하여 패킷의 헤더 정보를 보고 목적지를 파악하여 다음 목적지로 전송하기 위한 최선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뭐 나머지 설명 모른다 하더라도 최선의 경로라는 얘기가 나오면 라우터가 정답입니다. 일단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패킷이 무엇인지, 헤더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기사퍼스트의 메인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기사퍼스트.com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메인 페이지를 전송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자, 전송을 받는데 요즘은 회선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 이 페이지가 통으로 전송이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페이지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자, 이 각각의 이제 조각들을 우리는 패킷이라고 얘기합니다. 패킷. 그래서 예전에 인터넷 속도가 느릴 때는요, 페이지를 띄우게 되면은, 자, 여기 조금 떴다가, 여기 하나 떴다가, 여기 하나 떴다가, 여기 하나 떴다가, 여기 하나 떴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속도가 느릴 때는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속도가 그렇게 늦지 않기 때문에 패킷이라는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패킷 하나씩 전송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 하나를 이제 패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사 퍼스트 이제 메인 페이지를 9개의 패킷으로 많이 쪼개져 있다. 쪼개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이 각각의 패킷의 내용, 자,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용하고 정보가 있어야 돼요. 자, 발신인에 대한 정보, 수신, 어디로 전달될 거냐, 목적지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게 헤더가 되는 거예요. 헤더. 조금 전에 메일 말씀을 드릴 때 메일이 헤더가 있고 본문이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헤더가 뭐죠? 발신인의 정보, 수신인의 정보, 뭐 첨부, 제목, 이런 것들이 헤더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패킷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패킷 내용도 있는데 패킷에 대한 정보는 헤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더 정보를 보게 되면은 목적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어디로 보내지는 것이다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헤더 정보를 보고 최선의 경로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라우터가 하는 역할입니다. 다음 중 통신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게이트웨이,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관문, 자, 스위칭 허브, 여러 대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로 더미 허브와는 달리 노드, 자, 노드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드가 늘어나도 속도에는 변화가 없다. 맞죠? 스위칭 허브는 똑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대의 컴퓨터가 연결된다 하더라도 최대 대역폭을 그대로 유지를 해줍니다. 리피터, 디지털 방식의 통신 선로에서 전송 신호를 재생시키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 전송하는 장치다. 한마디로 증폭하는 거죠.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터,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면서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두 랜을 연결한다. 자, 라우터라고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최선의 경로라는 것이 중요하고, 랜을 서로 연결할 때는 브릿지를 이용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다음 중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모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뎀은 변조하고 복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답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1번에 보시면은 컴퓨터 내부에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어 보내는 장치다. 이게 뭐죠? 변조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래서 1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다음 중 컴퓨터 내부에 디지털 신호를 전화선을 통해서 전송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해주고, 전화선을 통해 전송된 아날로그 신호를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호로 복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이제 모뎀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에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말씀드린 장비가 아닌 것 찾으시면 되겠죠. 자, 방화벽은요,
정보 보안하고 관련 있죠. 보안 때문에 설치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방화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뭐 네트워크 장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뭐 설명드린 내용들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정보통신 관련해서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